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녁 10시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들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은요, 양봉 이재필 선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또 한 시간을 어떤 이야기로 채우게 될까요?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 속 시원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종목 상담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종목 올려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합니다. 또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참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4월이 또 이렇게나 힘들게 진행이 되네요. 오늘 하루 종일 시장 바라보시면서 좀 답답하시고 또 빨간불을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빨간 원피스를 입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이 빨간 옷, 빨간불 실컷 보시면서 좀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내일장을 같이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하고 저희 오늘 투자의 신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님 반갑습니다. 보라맨커님 화사합니다. 라면서 인사해 주셨고요. 준호님, 오늘 치과 다녀오셨어요. 진짜 고생하셨네요. 치과 진짜 무섭잖아요. 제일 가기 싫은 병원 중에 하나가 이 치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잘 오셨고요. 이수원님 또 종목 올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매도는 예술, 나는 똥손님, 보라맨커님, 오늘은 앵커님이 양봉이시네요 하셨는데, 네, 오늘은 양봉 이재필 선생, 또 양봉 보라맨커와 함께 하니까 이 양봉의 기운 또 팍팍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봄바람 밤비님도 잘 오셨습니다. 윤수짱 월천님, 라면 먹고 챔피언님, 브레이너드 짱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귀염야옹님도 잘 오셨네요. 하이염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아, 전문가님, 네. 잔인한 4월이라는 예.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올해 들어서부터 계속 시장이 조금 안 좋긴 했지만 4월 들어서는 정말 여러 가지가 또 계속 겹치는 것 같거든요. 뭐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전쟁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는 가운데서 외국인들은 또 계속 팔고 있고, 근데 여기다가 또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중국은 또 다시 한번 봉쇄에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정말 뭐 하나 좋은 이슈가 하나도 없는 이 잔인한 4월이 어떻게 우리가 버텨야 될까요? 지금 지난주에 그 EJ 시간에서 좀 말씀을 이렇게 좀 드렸었는데요. 자,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때였어요. 이때 이날 EJ를 이날 EJ 시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조금 22평선 요거를 조금 하회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뭐 지난주 후반에도 TV 방송 출연해서 이번 주 초반에 조금 이게 반등이 나오면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고 위험 관리를 좀 하십사 하는 그런 말씀들을 조금 이렇게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잘 안 되는 걸 알아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현금을 계좌에 갖고 있는다라는 거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알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지금 거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그렇게 비율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제 주위에만 하더라도 2020년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요. 그때 지수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었으니까 뭐 1500, 1600포인트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도 2600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거의 없고 이 계산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이 났습니다. 이게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하셔서 그래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쵸 뭐 그냥 일반 돈을 잃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그런 매매 방식이죠. 그분들하고는 뭔가가 틀려도 틀려야 됩니다. 자꾸 때로는 현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렇게 해야지만 시장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요. 이게 이 주식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계속해서 10번에서 10번 다 이기면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 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신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매매하다 보면 뭐 깨질 때도 많습니다. 근데 이 수익이 날 때 더 나고 깨질 때 덜 깨지면 이게 계좌가 쌓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현금도 종목이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조금 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입니다. 이 시장을 버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현금이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한때는 또 이렇게 바라보면서 관망하는 시점도 필요할 거고 그 안에서 또 내 계좌를 챙겨줄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있을 겁니다. 또 EJ를 통해서 추천 종목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 종목들 끝까지 잘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풀어드리면서 그 내 계좌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자,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바람 밤비님께서 종목 올려주셨는데요. 벳셀 살펴보겠습니다. 벳셀을 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5% 담으셨는데요. 플라잉카에 관심이 많아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가 떨어지면 사려고 했는데 어이없게 올라버려서 밑에서 한 번 더 살 생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 벳셀이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굉장히 강한 상승세 그렇죠. 보여줬었죠. 네,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잘 이렇게 잡으셨는데 5,500원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거의 상한가 가까이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맞아요. 자, 뭐 요거 벳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그런 부분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뭐 플라잉카도 마찬가지로 항공우주 뭐 이런 쪽하고 좀 상당히 좀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 지금 이 벳셀이 그 플라잉카도 플라잉카고 또 드론 관련해 갖고 무인 드론 관련해 갖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 드론 쪽이 나중에 보면 굉장히 좀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론이 굉장히 큰 그런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뭐 지금 미국 쪽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드론은 이게 굉장히 조그만 거래요. 굉장히 조그만 건데 가방에도 들어간다네요. 드론이요? 예. 아, 진짜 휴대용이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가방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인데 그걸 띄워갖고 전차에 가서 폭발시킨다고 뭐 그렇게 그런 네. 드론을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좀 지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도 뭐 방산 쪽으로도 굉장히 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자, 우리나라 이 항공우주 관련되는 이런 쪽은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꼭 이 벳셀뿐만 아니라 드론이나 뭐 저런 것들 플라잉카나 마찬가지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러시아가 지금 거의 뭐 사면초가인 그런 상황이죠, 러시아가. 네. 근데 이 러시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미국보다도 훨씬 더 잘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요? 로켓 기술이거든요. 러시아가. 예, 로켓 기술인데 이거 미국 같은 경우도 네. 그 예전에 2012년도인가 14년도에 콜롬비아호를 이렇게 띄우다가 그게 추락을 해갖고 그다음부터 우주왕복선을 자기들이 띄우진 않았어요. 이 러시아 쪽 로켓에다가 거기다가 우주인들 실어갖고 그렇게 우주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니네 뭐 지금 우리 저 적대국들 니네 우주는 다 갔는지 알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원앱이라는 그 위성통신하는 회사가 있죠. 네.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위성을 띄워야 되는데 러시아가 야, 영국이 지분 갖고 있잖아. 영국 지분 다 팔 때까지 위성 못 띄워줘.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우리나라가 6월 15일 날 누리호를 발사를 하죠. 그쵸, 그쵸. 순수 우리 기술로 발사를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 러시아가 목리를 부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리께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그런 기회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지금 시점에서 정말 큰, 그렇죠. 그 성공이 정말 큰 의미를 가져다 주겠네요. 그렇죠. 성공을 지금 한다면. 예, 원액 같은 것도 우리가 띄워주면 되거든요. 이거 그러네요. 성공을 하고 나면.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하다못해 러시아가 지금 미국 우주정거장에 러시아 우주인도 있고 미국 우주인도 있고 막 그러는데 네. 미국 우주인 우리 열받으면 안 데리고 내려오는 수가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게 실질적인 대안은 지금 스페이스X라는 대안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그 발사하는 그 예정이 내년까지 꽉 차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도 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편안하게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되는 시간이죠. 그럼요. 충분히 말씀하셔도 되죠. 그 에피소드가 뭐냐 하면 우리 누리호를 개발을 할 때요. 러시아 쪽 기술을 러시아 쪽에서 일단 기술을 일단 좀 일부 배웠죠. 네. 배웠는데 러시아 쪽에서 우리나라의 그 엔진 그거 로켓 엔진 모형을 갖고 와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랬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로켓을 갖고 왔어요. 모형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근데 아마 네. 뭐 실수였을 수도 있고요. 네. 또 모형을 똑같이 만들려 그러면 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냥 갖고 가자. 야, 하나 줘. 이렇게 하나 된 그냥 건가? 갖고 가자 이거. 뭐 그렇게 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갖고 우리가 우연히 그 기술을 좀 습득을 이렇게 했다라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켓 기술이 뭐 비약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는데 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서 이 6월 달에 전 이거 진짜로 굉장히 좀 큰 그런 사건이다라고 보거든요. 네. 사건이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궤도에 위성을 띄워서 그 위성 통신을 할 수 있는 뭐 향후에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 앨런 머스크가 그쪽에다가 인터넷을 되게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위성 기술, 그러니까 로켓 기술 이런 부분들이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네. 뭐 상당히 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 베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얘기가 좀 너무 좀 길어졌네요. 네. 근데 종목에 집중을 베셀도 할까요? 마찬가지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조정을 지금 뭐 올랐을 때 쫓아가는 건 좀 아니고요. 자, 일단 조정을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뭐 조정을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한 4,600원 정도 조금 위에 언더 정도 수준. 자, 그 정도까지는 조금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단기간에 빠진다라면 좀 단타로 짧은 관점으로 노리신다라면 여기 5,000원 밑에 정도 선에서는 뭐 한번 저 빠지다가도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짧게 보신다라면 5,000원 약간 밑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잡아서 짧은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들고 가는 매매, 긴 관점에서 매매를 원하신다라면 한 4,600원대 정도 그 정도에서 좀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면 좋겠거든요. 자, 일단 조금 기다리셨다가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 근처에서 좀 추가 매수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길게 보는 시점에서는 조정 기다렸다가 4,600원 선에서 매수 타이밍, 추가 매수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빠르게 좀 치고 나와야겠다라고 한다면 5,000원 아래에서는 그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베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누리호에 대한 이야기, 또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좀 전해를 드렸습니다. 6월에 정말 우리 누리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좀 기원을 하면서 그랬을 경우에 또 우리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혜주들이 정말 많거든요. 자, 우주 개발에 대해서 조금 더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 계좌에도 그 6월 달쯤에는 요 종목들로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톡톡하게 채워보면 좋지 않을까. 그 종목들도 지금부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만약에 그때쯤 누리호가 성공을 한다면 종목으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미리 담아두면 좋아요? 관련해서. 그냥 딱 생각나는 게 항공우주 같은 거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렇죠. 가장 예. 대표적이긴 하죠. 그런 게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 같은 것도 위성통신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네. 부분들도 좋을 거고, 뭐 세트라이 같은 것도 좋을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또 세 가지 종목들까지 또 콕 집어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호님께서 뱃셀 건전지인 줄 알았다라는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아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셨던 개인적인 궁금증들도 함께 편하게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이제 앞으로 또 이번 주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미국 CPI 지수도 발표가 될 거고 또 목요일은 우리 옵션 만기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 시장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그에 대한 힌트들 받아가고 싶으시다면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만나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귀연 야옹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탈출하고 싶어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살펴볼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26,3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십니다. 탈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오늘도 좀 하락을 했네요.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 종목인가요? 그렇죠. 반도체 장비 업종이죠. 네. 자, 장비 업종인데, 웨이퍼 장비 업종인데, 지금 요거는 상장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질 않았어요. 1년 약간 넘었습니다. 지금 뭐 한 1년 2개월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뭐 2021년도 작년 2월 24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지금 뭐 딱 봐도, 저때 1년 만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호예수. 보호예수가 1년 만에 풀리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뭐 1년 내내 뭐 저 상장되고 난 다음에 보름 있다 보호예수 풀리고, 한 달 있다 풀리고, 석 달 있다 풀리고, 6개월 있다 풀리고, 1년 있다가 풀리고, 그런 형태로 쭉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일단 뭐 보호예수까지는 다 풀렸습니다. 다 풀렸는데, 자, 지금 뭐 주가 자체는 조금 시간이 회복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게 지금 뭐 그 공모가가 21,000원 정도인데요. 지금 뭐 22,000원 정도면 공모가 근처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아래 방향으로 하방 리스크가 그렇게 크다 뭐 요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1년짜리 보호예수 물량들 요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요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테니까 요런 부분들은 조금 좀 물량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들이 각자 이렇게 조금 밀집을 하고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5일 이평선, 22평선, 62평선 요게 밀집이 돼가고 있습니다. 5일 이평선은 조금 뭐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요거는 방향을 빨리 바꾸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건 없는데 22평선은 살짝 위로 올라가고 있고 62평선이 살짝 아래로 이렇게 밀리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주가 자체는 지금 뭐 22평선 약간 밑에 있는데요. 자, 요런 것들이 좀 이렇게 수축을 하고 나면 이 수축과 확산을 계속 번갈아 하는 게 이 주가의 속성인데요. 자, 수축기를 조금 더 이렇게 지나면 완전히 이렇게 좀 모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일 텐데, 자, 뭐 이거 보호예수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뭐 좀 어느 정도 매물은 소화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뭐 요걸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그냥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근데 이쪽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가 26,000원 정도인데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한번 딱 찍었던 그런 자리가 있고 26,000원대. 자, 26,000원 좀 위에서는 매물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7,000원 조금 밑에 26,000원대죠. 자, 그래서 조금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26,000원대 정도에서는 아무래도 매수하신 가격 근처쯤이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대가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좀 뚫기는 힘들 거고 또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뭐 탈출은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뭐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근데 좀 옆으로 이렇게 조금 횡보를 하면서
단기간에 그까지 가기는 힘들 겁니다. 몇 달 걸릴 거니까 뭐 너무 좀 이렇게 매일매일 신경 쓰다 보면 그때까지 버티지도 못하실 테니까요. 차분하게 조금 기다려 보셨다가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되면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올려주셨던 귀연야옹님께서 진단 들으시다가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도망을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자, 탈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딱 저항이 있는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에서 한번 빠져나오는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야옹님께서 양봉쌤 감사합니다 라면서 또 인사도 함께 올려주셨네요.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반도체 장비 관련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올라옵니다. 장비 왜 이렇게 안 가는 건가요? 하시는데 언제쯤 갈까요? 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부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왜 이쪽 이렇게 안 가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네. 지금 외국인들이 돈을 계속 이렇게 빼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들이 좀 그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그런 섹터들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자금이 빠져나가는 구간에서는 좀 잘 안 올라와요. 잘 안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이 자금 유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락이 돼야 주가가 조금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이런 대형주들 요런 쪽들 섹터 쪽에서는 그렇게 큰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개별 종목적으로 뭐 요렇게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많이 지금 여러모로 또 그리고 대부분의 섹터들이 좀 답답한 구간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소화를 해 나가는 과정도 우리는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하루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예. 아, 예. 아, 예, 좀 영혼이 잘 없었는데, 자, 오늘 모두가 또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응원을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 고맙습니다. 풀어드릴게요.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명신산업이요? 명신산업 종목이 궁금하시고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랑 비중 들어볼까요? 25,000원에 네. 20%요? 25,000원에 20%. 딱 가격 예, 예. 듣자마자 지금 옆에서 전문가님도 한숨이 먼저 나왔고 지금 차트도 보니까 아이고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종목 왜 매수하셨을까요? 좀 많이 내려왔길래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다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고요. 예, 예. 네, 그 이후로도 근데 기다렸던 반등보다는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을 좀 포인트로 해서 도와드릴까요? 아니 이것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대응 방법 체크해 볼게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거를 아까 방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계속 갖고 가야 되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손절매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예? 손절매를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예. 손절매 생각은 없으시고요. 예. 자, 이게 뭐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겠지만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21,500원을 깨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그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아, 예. 자, 그리고 이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많이 빠진 건 사실은 맞아요. 여기 처음에 이게 2020년도 12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 그때 61,4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많이 빠진 게 맞는데요. 자, 요게 공모가는 6,500원이었습니다. 공모가는 6,500원이었으니까 공모가 기준으로 보면 그때가 10배가 올랐던 뭐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뭐 공모가 첫 달에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지금 1년 내내 판 겁니다, 이거.
1년 내내 판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뭐 이게 강했던 이유는 그 테슬라하고 뭐 같이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테슬라 쪽 차량 경량화와 관련되는 뭐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이 실적 부분들은 그렇게 뭐 썩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요새 뭐 주가가 $1,100 이상 갔다가 또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 쪽에서 기술주 쪽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은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지금 뭐 금리도 많이 올리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그렇게 썩 편안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되는 그런 뭐 모멘텀들 이런 것들도 그렇게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뭐 현재 뭐 작년에 재작년보다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줄었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영업이익이 한 56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자, 이게 시가총액이 1조 1000억 정도면 그쵸? 결코 주가 자체가 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 뭐 일단 뭐 지금 그렇게 이쯤 말씀드렸으면 거의 어느 정도 대답은 좀 말씀해 드린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까 처음에 여쭤봤을 때 뭐 이거 손절매도 가능하시다라면 제가 21,500원 깨고 내려가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자, 그거를 못 하시겠다라면 최소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만 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또 움직이다 보면 뭐 빠지다가 자리를 이렇게 완전히 잡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시점에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 추가 매수는 시기상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 그냥 보유하고 계신 거 보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명신산업 조금 더 아직 당분간 당장 이게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오거나 회복이 되기보다는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가 주가가 조금 더 자리를 잡을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의견 전해드렸고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일단 21,500원이 꼭 지켜져야 한다라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괜찮으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꼭 챙기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명신산업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지금 바로 TV로 보고 계신 분들께서도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조금 전에 미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사실 프리마켓에서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역시나 개장하는 모습들도 빨간불로 지금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S&P 500 역시 지금 현재 0.61% 정도, 다우지수 역시 0.4% 정도 지금 빠지면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려들이 여전히 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미국장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예, 지금 그쪽 미국 시장 쪽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가장 큰 게 연준의 매파적인 그쵸. 뭐 그런 부분일 거고요. 네. 이게 근데 갈수록 점점 더 매파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상치도 지금 시티은행 같은 데서는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5월 달에 있고 6월 달에 있고 7월 달에 있고 9월 달 이렇게 있거든요. 네. 근데 시티은행 쪽에서는 5, 6, 7, 9월 달까지 전부 다 0.5로 인상을 할 거다. 이런 네. 예상치를 내놓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임스 블러드 가장, 대장매. 그분은 올해 금리 3.5%까지 올려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3.5%까지 올린다라면 지금 뭐 전부 다 올해 전부 다 0.5씩 이렇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빠르게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큐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긴축, 그러니까 네. 5월 달부터 그것도 시행을 할 건데, 뭐 5월 달에 당장 950억 달러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 조금 낮은 상태에서 했다가 늘리면서 뭐 한 두세 달 정도 만에 950억 달러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지금 연준 쪽에서 그 물가에 신경 쓰는 부분들을 보면 그렇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QT를 한 3천억 불 정도, 3천억 달러 정도를 양적 긴축을 하면 그게 금리 0.25% 정도하고 비슷한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시티은행이나 뭐 이런 쪽 예상치대로 움직이거나 제임스 블라드 그 세인트루이스 총재 얘기처럼 그렇게 움직인다라면 저 QT까지 해버리면 정말로 엄청난 긴축이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시장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중국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중국이.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말을 되게 잘 듣잖아요. 잘 듣죠, 우리는. 그 중국도 말은 잘 듣는데 중국 정부가 잘못된 거고 저거는. 중국은 예방접종을 거의 안 했잖아요. 크게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을 많이 해갖고 어느 정도 다들 면역력을 갖추고 있는데 네. 2차까지 한 거는 90몇 %라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3차도 굉장히 많이. 거의 전 국민이 맞은 그렇죠. 거죠. 거의 다 했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풀어놔도 뭐 중증으로 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작은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환자가 딱 생겼다 그러면 몽땅 그냥 딱 봉쇄를 해버리고 뭐 거기서 그냥 끝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풀어놓으면 국민들이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중국인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놓으면 진짜로 엄청날 거예요. 이 환자들이 진짜로 넘쳐나서 중국이 정말로 그 의료 대란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안 풀어놓자니 또 경제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곳들은 다 풀리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만 또 안 풀어놓으려니까 예. 그것도 또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올해 GDP 성장률이 중국이 4%가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치까지 나오거든요. 자, 근데 지금 시진핑이 3년이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0월 달에 네. 3년임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뭐 하여튼 할 것 같은데 뭐 돈을 풀어서든 어떻게든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하려고 할 텐데 참 이게 그냥 풀어놓으면 그냥 그냥 금방 눈치를 채게 되잖아요. 뭐 환자들 창궐 해버리면 감출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계속 봉쇄를 이렇게 하면 그거는 그래서 시장이 조금 불안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뭐 돈을 풀어서 부양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 자체가 조금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더 이쪽이 조금 이렇게 가둬두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되게 좀 불안하고 지금 뭐 시장이 굉장히 좀 불확실성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아요.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 푸틴이 네. 설마 그런 일은 없겠지만요. 그런 일은 또 있어서는 안 되고 저쪽에서 돈바스 지역이나 남부 쪽 이런 쪽에서 지면 지금 뭐 기갑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21세기 최대 기갑 대전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요. 네. 저쪽 키이우 쪽에서 있던 사람들, 군인들 저쪽 남쪽, 동쪽 이쪽으로 다 갔고 저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저 전차 끌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유럽 국가에서도 마찬가지 뭐 전차들 지원해주고 미국 쪽에서도 무기 지원해주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대평원에서 거기서 네. 정말로 크게 한번 붙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이 러시아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잘 싸웠잖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잘 싸워서 러시아가 만약에 패배를 한다라면 이 푸틴이 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지난주에 이 EJ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2번이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또 오늘 다음 주 초에 뭐 조금 올라오면 저 현금 비중 늘리십시오라는 얘기를 또 지난주에 또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네. 뭐 그대로 하셨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 그래서 뭐 시장은 조금 조심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EJ에서 나오는 말만 잘 들어도 우리가 이 시장을 그래도 조금은 안전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게 없는, 그 어느 것 하나 호재성 소식이 없는 이 시장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고 또 차분하게 이겨나가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신 이야기들 계속해서 질문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호호야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42,850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네요. 이녹스 첨단 소재 수익을 잘 보고 계십니다. 오늘 52,2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시청자님께서는 매수 타이밍 잘 맞추셔서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신데 지금은 이제는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녹스 첨단 소재 이제 실적 시즌인데 실적도 괜찮겠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실적 나오면 팔까요? 지금 팔까요? 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저 조금 밑에서 보시게 되면 이때 3월 중순이죠. 네. 그때 4만 원부터 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30% 이상 이렇게 강한 시세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1월 달에 조금 고점 찍은 자리가 좀 있죠. 자, 이쪽이 좀 저항으로 작용하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기관들 매매 동향인데 기관들이 최근 며칠 동안 계속해서 좀 팔고 있죠, 여기. 계속 좀 팔고 있어서 네. 이 기관들도 조금 저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분위기가 좀 되게 좋으면요. 뭐 어느 정도 좀 저 전고점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많이 좋은 뭐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수익을 굉장히 좀 이 장세에 비해 갖고 수익을 상당히 좀 잘 내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한번 좀 챙기고 밑에서 한번 다시 잡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뭐 한 3일 정도째 그냥 옆으로 이렇게 조금 횡보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 요거 조금 좀 정리를 하시고 한 47,000원대 정도? 47,000원 조금 위에 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일단 한번 정리하셨다가 47,000원 근처에서 다시 잡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수익을 정말 잘 내셨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단기간에 하지만 좀 많이 올라온 바가 있고 또 현재 시장 분위기도 아주 좋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수익을 우리는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실현하시고요. 47,000원대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수익 축하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서울전화 0232-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세요. 자, 이번에는 잘살자 님이 올려주셨어요. DY파워 살펴볼 거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18,000원,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제발 탈출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필형 이러면서 제필이 형님을 아주 애타게 불러주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DY파워 차트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오늘도 좀 내려왔죠. 오늘도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13,950원에 거래를 마쳤고 18,000원대면 정말 지금 손실도 꽤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비중도 40%이기 때문에 이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필 형님? 와, 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웬만하면 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자, 지금 뭐 18,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작년도 상반기 정도인 것 같아요. 상반기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자, 뭐 지금 조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저런 부분들은 있어요. 이 DY파워나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흐름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돼서 뭐 그쪽도 저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5월 10일이면 새 정부가 들어서죠. 그리고 뭐 공약을 하신 게 주택 250만 호, 뭐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공약입니다. 근데 뭐 주택 250만 호를 하면서 지하철역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지하로 집어넣고, 저 경부고속도로도 마찬가지, 뭐 지하화하고 뭐 그런 얘기들도 좀 이렇게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 건설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요거는 건설 장비 같은 데 적용되는 유압 실린더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래서 뭐 주요 납품처는 저 두산인프라코나 아니면 저 현대중공업 같은 뭐 그런 쪽에 좀 납품을 하고요. 또 캐터필러에도 납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 인프라 투자 관련되는 그런 부분 쪽에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재료가 없는 건 아니지만요. 지금 주가 자체는 되게 좀 답답하게 이렇게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비중이 조금 작으면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비중이 벌써 4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자체는 좀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일단 뭐 기술적으로 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차 저항선은 이쯤에 형성이 돼 있죠. 15,000원 약간 밑에 선, 그러니까 뭐 14,8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가 기술적으로는 1차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뭐 그거를 뚫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17,000원대 정도, 이 정도에서는 또 2차 저항선이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까지 뚫어야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지금 이런 쪽으로 저 건설 장비 쪽 이런 쪽으로는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안 움직였습니다. 아직 뭐 어떤 테마로도 형성이 안 되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새 정부에서는 한 번 정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주가 자체가 요즘 그런 움직임이지 않습니까? 뭐 게릴라성으로 뭐 이쪽 쭉 치고 올라갔다가 저쪽 쭉 치고 올라갔다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건설 장비 업종들 뭐 이런 쪽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뭐 좀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좀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올라오는 과정에서 또 뭐 거래량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을 드리는데 17,0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좀 잘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뭐 제필형 그러셨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17,000원 정도 선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릴게요. 네. 자, DI 파워 진단 도와드렸어요. 이제 차기 정부의 정책 수혜로 또 움직이긴 할 건데 그 타이밍을 우리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보유,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7,000원까지 올라갔을 때 꼭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의 분위기 또 상황에 따라서 대응 전략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자, 이번에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을 텐데, 자, 일단 궁금한 종목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떤 거 궁금하세요? 2차 전지라고 하는 SK 이노베이션요. SK 이노베이션 가지고 계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26만 6,500원요. 26만 6,500원. 6,500원이고요. 비중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22%예요. 22%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이거 매수 언제 하신 걸까요? 1월 14일 날요. 1월 올해 초에. 예. 아, 1월 초에 그때만 해도 참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그렇죠? 그때 예. 매수를 하신 이후에 지금은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신 구간인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야 되느냐.
그쵸.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2차 전지가 딴 거는 올라도 이건 안 오르더라고요. 왜 얘만 이렇게까지 안 움직이는 것인가? 내가 네. 과연 이 종목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 이 부분 한번 네.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예. 이재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때 매수하실 때도 기업 예. 물적 분할 관련되는 그런 내용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주식을 처음 해갖고 잘 예. 몰랐어요. 아, 이 기업을 원래 2차 전지가 SK이노베이션의 한 사업부였었거든요. 예. 한 사업부였었는데 요거를 따로 기업을 떼내 갖고 SK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엄격히 따지면 그 SK온의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SK이노베이션이고요. 예. 그 이 SK이노베이션에서 2차 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엄격하게 딱 얘기를 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행히 아직까지는 SK온에 대해서 상장을 시킨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데요. 예. 자, 요거는 상장을 한다라면 조금 피곤해질 수 있어요. 예. 상장을 한다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 상장하고 난 다음에 LG 화학 주가가 굉장히 좀 크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예. 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항상 좀 신경을 쓰고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상장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내려와서 바닥권 근처까지 내려왔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좀 제일 많이 빠졌을 때 최근에 그때가 한 18만 원대 정도 18만 500원이었었네요. 거기가 가장 많이 빠진 가격대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26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20만 6천 원이거든요. 예. 매수하신 가격보다 지금 이만큼도 인내를 하셨는데 요 가격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빠진다고 하더라도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거를 잘라서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차 전지 사업부는 따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이게 주가가 올라오는데도 한계가 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대략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 22만 원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단기간에 보시게 되면 여기 22만 원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금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22만 원 정도 그 근처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조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손절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셨다가 정리를 하셔도 22만 원 정도 근처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22만 원 정도에서는 조금 비중 조절을 조금 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그 가격 전략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 22만 원에 제가 실질적으로 2차 전지에 종목을 한 10개를 해갖고 100%를 갖다가 다 투자를 했거든요. 아, 그쪽으로 다 투자를 하셨어요? 네, 2차 전지에 다 투자를 했는데, 네. SK이노베이션이 최고로 많아요.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셨고. 예. 네. SK 아이테크 놀러진가 그것도 하고, 이랬는데 그 전부 다가 다 빠져갖고. 그렇구나. 그래서 네. 머리가 아파서 내가 안 되면 가감하게 네. 지금 정리를 할까 싶어갖고. 근데 이제 나오실 때도 정리를 하실 때도 그 나올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적절한 가격대를 지금 22만 원 선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좀 많이 머리 아프시더라도 그 가격대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도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또 연락을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전화 상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시간이 얼마 없네요.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만나볼까요? 하남필서님께서 신세계 INC 올려주셨는데 액분하고 나락으로 갑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19,000원이고요. 비중은 50%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네요. 오늘 나락이라는 표현이 방송에서 써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중도 많으신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보통 액면 분할 같은 거 하고 난 다음에는 주가가 좀 움직이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착시 현상 때문에요. 네. 자, 뭐 요거는 오히려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자, 지금 뭐 현재 19,000원 정도가 매수가시라면 일단 뭐 조금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쫓아가면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이 61평선 정도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1평선은 뭐 한 17,700원 정도 선? 그 정도 선이니까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 한 600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뭐 지금 그거 때문에 이걸 던지는 거는 좀 좋지 않은 그런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또 액면 분할하고도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있다가 또 움직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차분하게 뭐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액면 분할한 이후에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오늘은 좀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했는데 당분간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그 방향성을 체크한 후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세계 INC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정말 이 쉽지 않은 시장 속에서 오늘 양봉 이재필 전문가님의 기운을 좀 받아서 또 해주신 종목 진단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2시간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